올해 수능 대비 강좌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일단 이 방학 때는 자이 챌린저라는 거 봅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이 6월 평가원까지는 기출 문제집을 한 권은 봐요. 수원 한 권, 수토 한 권. 그리고 확통이나 미적은 3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올 겨울 방학 때는 수원, 수투 그 기출 문제 한 권 풀기가 여러분들 꼭 해야 될 일이야.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자이 챌린저를 매년 편집을 새로 해요. 예, 매년 편집을 새로 하는데 그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선생님 또 두 반 수업하기는 힘드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세 번 딱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 난이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 얘는 일단 자이스토리 A 단원이 함수의 극한인데요. 195문제에다가 킬러 문항이 약 3, 40문제 들어있어. 선생님 이 킬러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 195문항 중에 20문항을 뽑은 거예요. 예? 문항을 뽑는 기본 원칙은 평가 문제 위주고요. 4점 문제 위주로 뽑아요. 예? 그런데 어려운 3점이 있다면 그것도 넣습니다. 그래서 어삼시사 수준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보통 한 타임에 이거 이렇게 하나 정도, 한 타임에 한 챕터 정도를 봐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는 아니고 뒤쪽 가면 이게 두꺼워서 한 타임에 못 볼 수 있는 단원도 있거든. 그럼 두 타임에 보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 출발 시점에서 선생님 너무 무리는 안 할 거고요. 예, 목표는 우리 2달 동안 나하고는 수투 기출문제 한 권 제대로 보는 거야. 수투 기출문제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자이스토리로 하는데 여러분이 꼭 자이스토리를 살 필요는 없어. 자이스토리가 장단점이 있지. 장점은 문제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지. 왜?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가 다 섞여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생님 내일 책방을 한번 더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굴까요? 잠깐만. 학부모님. 그래서 서부하고 서계여고가 기출문제집을 여러분들이 내신에 들어가서 봤잖아. 근데 그거 고2용 기출문제라 문제 스타일이 좀 대수 쪽이 좀 많이 나오고요. 예? 교육청 스타일 문제입니다. 근데 평가원 스타일은 좀 달라. 문제가. 그래서 자이스토리도 보면 평가원 문제하고 교육청 문제하고 다 실려 있는데 문제가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교육청 문제 중에 일부 문제만 뽑아서 넣어요. 꼭 필요한 테크닉들. 안 그러면 쓸데없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 예. 그래도 여러분이 보는 문제집은 어느 걸 선택하든지 교육청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한 3권 정도 추천할 겁니다. 근데 책방 가서 확인을 해볼 거야. 더 좋은 기출 문제집이 올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 내일 와서 추천을 드릴게. 그래서 첫 번째는 EBS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어삼시사일 거고요. 세 번째는 자이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 3개 중에 한 권을 골라서 반드시 완독을 해야 돼. 선생님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주중에 수업 들어가면 3시간이에요. 예? 주말에는 지금 2시간 정도 하고 돼 있는데 3시간이야. 그래서 3시간이면 2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날 진도가 나는 걸 마무리하면서 니네 한 권 산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를 풀고 채점해 온 걸 선생님이 보면서 이 문제는 꼭 설명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셋이 뭐 보니까 수준도 비슷하고, 그지? 2, 3등급, 수준도 비슷하고, 예, 그래서 교재를 한 가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보자 내일. 그래서 예. 선생님 설명은 이걸로 하지만, 그 문제 푸는 거 여러분 한 권씩, 예, 그걸 선택을 해서 방학 동안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월달 들어가서는
두 분은 이제 그 확통 들어가야지. 확통 들어가고 너는 미적분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볼 게 그 시대인재 교재를 나가요, 선생님. 시대인재 숏컷이라는 교재가 좀 쓸만하거든. 숏컷이라는 교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평가원 문제하고 무지하게 비슷해. 교육청 그 기출 문제보다 훨씬 좋아, 문제 질이. 평가원 솔직히 출제했던 선생님들이 그걸 편집을 하신 거야. 만든 문제집이라 시대인재에서 그것 때문에 뜬 거거든, 사실. 그래서 그 교재를 3월부터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름방학까지. 그리고 끝나면,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확통하고 숏컷이라는 걸 봅니다. 예, 그리고 여름방학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라는 거 들어가요. 그것도 역시 시대인재에서 내놓은 저거 모의고사 문제집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들어가겠다. 근데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단원별로 돼 있는 모의고사가 있고, 전체 학번 모의고사가 있어.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단원별로 돼 있는 모의고사도 보고, 학번으로 된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올해 일정은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두 분은 수능에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니네 학교 가면 학교 내신도 과목은 뭐 이상한 과목이 하나 수학이 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보는 게 이제 뭐 니네 기출문제집 공부하는 것들 체크를 해주실 거야. 근데 그건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제목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수업을 나가는 거 수원 수투예요, 그때. 수원 수투를 나가셔. 그 제목대로 안 나가셔. 수원 수투 공부를 시킨다고. 고3 때 수학을 선택한 게 있다라면. 알았지? 근데 너는 미적분 계속하면서 또 수능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선생님 이거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까먹었다. 선생님이 이거 반 이상은 니네가 맞출 줄 알았거든. 근데 솔직히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푸는 걸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푸는 걸 다 보여드리고 영상 남기고, 그리고 여러분 풀 시간 충분히 안 줘. 집에 가서 마무리 해오는 거야. 이제 중간에 끊어가면은요 선생님 쉬려고 끊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이 정도로 편집을 할게. 여러분은 적당할 것 같아요. 4점인데 킬러 뺀 4점 문제. 3점이 좀 어렵고 괜찮은 게 있으면 넣겠다. 교육청 문제 중에서는 이런 꼭 필요한 테크닉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푸는 문제 중 우리 그 풀 때 나오겠지, 그죠? 다른 문제집 한번 풀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기출 문제집에서. 거기서 틀리면 죽는 거야. 내가 뽑은 문제는 다 있다고 보면 돼. 거기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일단 59번 문제는 다 잘 맞췄어요. 다행이죠. 애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은 없어, 여기. 이거 못 맞추면 머리가 나쁜 거거든. 네, 얘가 뜻이, 야, 좌극한이 더 크게 되면 A의 값을 구하려니까 딱 0이지 뭐. 0에서 우극한은 0이고 좌극한이 2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A가 0이 되는 걸 잘 골라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는요, 그 그래프 그려서 푸는 특이한 문제였어요. 보통 여러분한테 여기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가 자이스토리에 몇십 문제가 나와. 한 7, 80문제 나오는데 그냥 그림 보고 딱딱딱 다 푸는 거야. 그래서 그건 솔직히 6, 70문제 풀 일이 없어.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기함수라고 돼 있잖아. 기함수는 원점 대칭의 함수잖아. 그래갖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 부분은 이렇게 생긴 거지. 기함수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면 y축 대칭이니까 너무 쉽잖아. 그래서 기함수로 준 겁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1의 우극, 마이너스 1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 예, 그리고 2의 좌극하는, 여기서 보고 2의 좌극하는, 예,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두
둘이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였다. 설명할 게 많지 않은 문제였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요, 얘는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랑 하나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솔직히 나랑 공부한 정민이 너는 못 풀어서 내가 열받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야, 방학 때 선생님 수투 셀을 보면서 엄청 강조했던 거거든. 내신에 꼭 나와. 야, 내신에 꼭 나올 문제가 이 문제 말고 어느 문제가 또 있냐면 내가 센에서 강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 있어? 없구나. 여기에는 안 실려 있구나. 내가 왜 안 실었지? 젠자가 왜 안 실었지? 아무튼 네. 네, 그렇게 강조를 했던 문제입니다. 예, 무한대로 갈 때. 야, 얘는 선생님은 그 함수의 극한 그래프가 끝나면 함수의 극한 성질, 부정형 극한 중간에 판단형 극한이라는 걸 끼워 넣거든. 판단형 극한에서 뭘 보냐면, 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는 거야.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풀자고요. 얘를 그래프로 계속 따져서 보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요.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gx의 무한대로의 극한값은 무한대잖아. 그치? 그럼 얘를요, 양변을 gx로 나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gx분의 fx 마이너스 3은, 야, 얘를 gx로 나누면 무한대로 나누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얘가 0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걸 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는 얼마?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요, fx로, gx로 묶어요. 그럼 얘가 2 곱하기 gx분의 fx 마이너스 3.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죠? 그럼 무한대하고 뭘 곱해야 1이 될 수 있을까? 0을 곱해야 1이 될 수 있지. 부정형이 돼갖고.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야. 극한값이. 이렇게 유도하기도 해.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2로 가는 것만 바뀌어있지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 무한대가 분모에 들어가는 걸 구한 다음에 이 값 어떻게 구해요? 위아래를 gx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3 곱하기 g분의 f 마이너스 1, 4 곱하기 g분의 f 플러스 1. 근데 g분의 f의 극한값이 2분의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9 빼기 1이니까 2분의 7.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2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4가 돼서 7분의 14, 2가 답이 되는 문제다. 그렇지? 요거를 제외한 극한 문제 처음에 나오는 거니 어떤 문제집이든 쉬워. 요 문제 끝에 나와 있는 거 유의를 해줘야겠다. 알았죠? 이 번호가 몇 번이야? 그래서 80번, 81번 아니냐고. 이 앞에 79번까지 여러분이 풀만한 거 59번, 60번밖에 없어. 요것만 쉬는 거야. 나머지 다 쉬워요. 예? 자이스토리에서 여기까지 81번까지는 이거 네 문제 외에는 어려운 게 없어. 예,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여러분이 풀도록 거고 109번은 또 잘 풀었네. 야, 109번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뭘로 바꾼다? t로 바꿔주는 거지. x에다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지.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어. 그런 거. 리미트. 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t는 t는 무한대로 가겠다. 그치?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x에다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 t 플러스 1. 얘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그지?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요. 최고차항의 개수비 1, 루트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는 문제였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다들 이거 잘 풀었어요. 뭐. 이거 다행인 거야. 애들이 뭐 4등급 이하 애들이 틀리는 건 안 틀려. 일단 여러분 모두 3등급 이상은 되겠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얘는요. 얘는 지금 f-x, fx가 이건데 f-x는요. 얘를 전개해서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a 곱하고 1 더할 또 플러스 a 플러스 1이 fx란 말이야. 그럼 f-x는요.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 f-x는 이렇게 생긴 걸 구해갖고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야, 얘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니까 여러분이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 루트 fx 더하기 루트 fn. 요건 마이너스 x지. 야, f-x 더하기 루트 fx를 여기도 곱하니까 얘는 f-x 빼기 fx가 된다고 유리화를 하면. 근데 야,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4ax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차식 얘는 루트 안에 2차식 동차식 아니니.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4a 쟤는 루트 a인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만 써야지. 야, 이걸 다 집어넣고 풀면 수리 계산이 복잡해질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일 거다 라고. 그래서 얘는요 2 루트 a분의 2a 4a니까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고 요거 약분하면 루트 a가 됐어. 그게 6이다. 그럼 얘는 3이 돼야 되니까 a냐 구가 되는 거지. 그죠? 할만하죠? 예? 야, 이걸 다 써서 풀면 복잡해진다고. 선생님처럼 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예.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화가 나서. 왜 화가 나느냐? 되게 기출문제 중에 있었던 문제거든,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왜 틀렸지? 내가 잘못 알았나? 없었나? 궁금하면 집에 한번 찾아봐. 예? 없었을 수도 있다. 선생님이 뭐 올해 고3들하고 헷갈렸을 수 있어. 자,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fx는 0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근데 2차 함수니까 얘는 근이 두 개밖에 없다. 근데 이걸 풀려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fa 더하기 0 fa 빼기 0 해서 1이 나오는데 이게 5분의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1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얘가 0분의 0꼴이 돼서 부정형 형태 변화를 거쳐야지 5분의 3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문제가 5분의 3이 되려면 일단 FA가 0이 돼야지만 얘가 5분의 3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는데 A도 0이라는 거? A가 알파거나 베타란 소리야. 그럼 A는 그냥 알파라고 생각하자. 지금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A가 알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그럼 얘가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X가 알파라고 할 때.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근이 알파, 베타니까 fx는요 x-알파, x-베타인 거야. fx가. 그래서 여기다 넣어. x-알파, x-베타. 그리고 a도 x-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아니라 알파로 쓸 수 있겠다. a하고 알파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다 약분을 하면 얘는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베타 하나는 플러스였는데 이거 플러스였지?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니, 그지요? 근데 구하라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야. 그럼 요걸 t라고 치환할게.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얼마래? 5분의 3이래. 그럼 요렇게 해서 5t 마이너스 5는 3t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2t는 8이 돼서 t는 4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가 나오니까 그거의 절대값은 당연히 4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다. 알았죠? 응? 그래.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마무리해봐야 여기서 볼게. 자, 136번. 여기 좀 어려워요. 136번이. 유정아, 여기까지는 할만해? 네. 그래. 할만해야 돼. 자, 얘는 2차 함수 fx가 주어졌는데요. 이 fx는 딱 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라. 얘는 항상 0보다 큰 2차 함수다. 그죠? 근데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2차 함수를 제곱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 이거 뭐야? 일단 fx로 묶어보자. fx로 묶어보니까 fx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2. 여기가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근데 요 fx는 항상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는 분자는 여기가 지금 a로 간다 그랬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되면 a로 갈 때 이 극한값이 나 찾는 분이 이렇게 많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x가 알파로 가면 얘도 알파 제곱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값이 존재를 하려면 얘가 0이 안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켰는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자,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면 되겠다. 요게 2차 함수고요. 얘가 1차 함수니까 요걸 계산한 함수가 2차 함수가 되겠지. 그 2차 함수가 0보다 크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fx 빼기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큰 2차 함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fx가 이거니까 x제곱 플러스 6-k배 x 플러스 12-2k. 얘가 항상 0보다 큰 2차 함수면 알파가 얼마든지 간에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분모가 0이 안 되고요. 얘도 어떤 숫자가 될 테니까 이 값이 존재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근데 요것 말고도 요 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는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지? 그 판별식 D 6-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2-2k가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전개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8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k 마이너스 6 곱하기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면요 얘도 항상 양수가 되고 얘도 항상 양수가 되니까 알파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 근데 두 번째는 얘가 혹시 x제곱이 되면 어때? 이렇게 약분돼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x제곱이 된다라는 거 얘가 좀 전에 했던 얘가 x제곱 플러스 6-k의 x 플러스 12-2k가 x제곱하고 같아도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 없어지니까 k가 6이 돼도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요거 6을 놓치기 쉬웠는데 여러분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요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문제를 골똘히 들여다보면 2차식 곱하기 2차식인데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요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지 말아야 돼. 분자는 0이 돼도 돼요. 근데 분모가 0이 되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 첫 번째 풀어보고요. 두 번째는요.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 야, 얘가 x제곱이 된다. 요 이외의 경우 중에요. 요 이외의 경우 중에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경우는 얘네들이 약분이 되는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는요 8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뭔지 알지? 뭔데? 들어가면 강의가 있어.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나보다 가장 낫지는 않을 거야. 자이스토리 이거 설명해 주신 선생님이 네. 좀 낫기도 해. 네.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얘는 왜 틀렸어?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이거 틀린 사람. 빨리. 잘못 본 거. 이게 안할 테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셀에 똑같은 문제 있었던 건데. 너도 틀렸네. 해야겠다. 쟤 때문에. 자, 얘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는요.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우리 이런 거 따져줘야 되는 거지. 뭐냐면 여기가 A야. 함수값이 B야.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치? 1번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fx를 구해야 돼. 근데 얘가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b로 가는데 이걸 b라고만 쓰면 안 되고요 1번처럼 이렇게 b에서 내려올 때 b 플러스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gx의 b의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2번처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얘는요 b로 가는데 b보다 작은 값에서 b로 간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옆에서 상수함수로 계속 b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여기가 그냥 b가 되죠. 그리고 나서 gx라는 그래프가 여기가 b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럼 얘는 gx의 b의 우극한이 되니까 3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gx의 b의 좌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고 요 경우는요 이게 계속 b라는 건요 b에서의 함수값을 따져야 되니까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는요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지 옆에서 들어오는지 이걸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얘는 선생님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바꿔서 자, 그런 다음에 F0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0 플러스는 3으로 가는데 얘가 F 유정아
3 플러스야 3 마이너스야 그냥 3이야. 그렇지 3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자 정민아 F2 플러스는요 이렇게 가잖아, 그치? F2 플러스는 얼마라고 써야 돼? 그냥 3이라고 써야지, 상수함수처럼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F3 마이너스는 3에서의 좌극한이니까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에서의 함수값이니까 2가 돼서 5라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잘할 수 있죠, 정민 씨? 예, 합성함수의 극한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다음 얘는 이제 요거를 알고 풀어주는 문제죠. 엄청 많이 나오는 테크닉이고 약간 어려운 문제로 나오죠. 어떤 테크닉이야? 이 문제 풀 때의 테크닉.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a다 라고 하면 우리 이걸 보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에 x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 돼야 된다.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p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fx의 윗동네는 모르고 최저차항이 x의 m제곱이면 이거의 개수가 p가 돼야 되는 거야. 요거 두 가지를 결합한 문제가 겁나 잘 나와요. 최근에는 이거를 살짝 더 꽈요. 한 10년째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얘는 fx 곱하기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x 세제곱일 때 2니까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에 최고차항은 3차식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인 거야. 요 밑에 거에서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에 얘는 뒤에를 모르고 얘는 앞에를 모르는 건데 여기가 x제곱이니까 최저차항은 x제곱이고 그때 개수는 마이너스 4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결합하니까 fx 곱하기 gx는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인 거네. 중간에 모르는 거 없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두 함수를 곱한 게 얘를 2x제곱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3차식 2와 x와 x 마이너스 2를요 fx하고 gx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f2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fx는 얘를 갖지 말아야지. 얘를 가지면 무조건 f2가 0이 될 거 아니냐. f2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얘는 갖지 말아야 돼. 얘는 갖는 게 좋아, 안 좋아? 가져야지 더 큰 값이 나오겠지. 얘도 가져야지 더 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fx고 요게 gx가 돼야 f2가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 f2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f2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얘가 fx가 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줘야겠다. 자, 다음 페이지도 이 테크닉을 이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두 문제까지만 풀고 선생님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아니, 여기까지만 풀어줄까?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시켜보는 게 좋겠어요. 얘. 일정아? 졸려?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출제된 문제 중에 물론 5년 전에 나온 6월 모평 문제인데요.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일단 힌트는요. 첫 번째 n은 1일 때 따져보고, 두 번째 n은 2일 때 따져보고, 세 번째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얘를 따져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됐던 문제 중에 상당히 고품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고품질이라는 건 출제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평가원 문제와 교육청 문제는요, 교육청 문제가 어려운 거 수식이 어려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평가원 문제는 개념이 어려워요. 왜냐면 출제하는 시기에도 그 품질이 드러나. 평가원 문제는요, 그 선생님들이 4주간 합숙하면서 만드는 거 알아요? 6개월 평가원 문제 4주간 합숙을 하십니다. 밖에 못 나가요. 유출되면 안 되거든. 4주간 합숙을 하시면서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문제를 만들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현 교육과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문제를 만든다. 근데 교육청 문제 어떻게 만들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 한 달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문제를 출제해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 애들 수업도 해야지 문제도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문제만 못 만든다고요. 그래서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물론 수능 문제 출제는요 2달간 합숙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이 똑같은 선생님들이. 예. 평가원 끝나고 딱 한 달 있다 모인다고 선생님들. 평가원 문제 그거 난이도 보고 딱 한 달 있다 모여갖고요. 한 달 있다 모이지 않는다. 평가원 끝나고 11주가 남거든. 그러니까 한 1주, 2주 뒤에 바로 모이죠. 예. 자, 아무튼 요 문제 괜찮은 문제니까 풀어봐. 내가 풀어드릴게. 요 뒤로는요 투자 좀 해와요. 선생님 오늘 숙제 특별히 없잖아.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갖고 오십니다. 자, 이 문제 딱 보니까요. 야,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fx인데 여기가 1이면 fx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가 x 플러스 1로 되면서 귀찮지만 이거 그대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fx를요 마이너스 1일 때 얘니까 fx 세제곱 그런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말? 이렇게 놓고 들어가야 되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얘가 조건이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어떻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냐면 야 분모가 0이 되니까 f-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얘는 일단 0이 돼야 되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자 얘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거 미분한 1 f 프라임 x 요렇게 풀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유정이 아나 이거 혹시? 로피탈의 정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0분의 0꼴 극한은요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한 거로 풀어도 똑같다. 그 결과가 예,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어?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게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세 번째 조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게 12보다 작더라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연립해 갖고요. F2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 수리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간 문제네요. 이거 풀기 싫은데 그래도 풀어야지. 그치? 자, 여기서 B는 얘는 B는 얼마야? B는 이거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서 C는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B가 2A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니? A가 되겠네. C하고 A하고 똑같네? 아니야? C는 B-A 플러스 1, B-A 플러스 1인데 B가 2A-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예. C는 A가 되겠다. 예. 그래서 C는 A고요. B는 2A-1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1 플러스 A, B는 2A 마이너스 1이고 C는 A하고 같으니까 4A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얘는 8 플러스 4A. 2B가 뭐야? B가 이거였으니까 2B는 4A 마이너스 2, C는 A. 그래서 얘는 9A 플러스 6이 되겠다, 그치? 근데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7 플러스 6은 33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가 돼서 최대값이 3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 알았지? 그래서 얘는 수리 계산이 좀 들어가 있었지만 예, 이런 개념으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 뒤에서부터 몇 문제 나왔어? 몇 문제? 9문제 나왔다, 그치? 요거 9개는 1시간만 투자하고 오십니다. 예, 3문제 이상 맞춰줘야지, 이거 중에. 알았지, 얘들아? 그래. 우리 기출문제 뭐 볼지 내일 정해줄게. 책방 들려서.